안녕하십니까. 지리는 MCTV입니다.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 영역 세계지리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한국지리 해설을 마치고 왔는데요. 한국지리 어려웠습니다. 세계지리는요, 역시 지난해보다 까다로워졌습니다. 이번 2022 수능에서 국어 수학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출제되다 보니까 이어서 치러진 이 탐구 영역마저도 체감 난이도가 높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체감 난이도를 떠나서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향상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답이 보이는 문제는 거의 없고요. 한 문제라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풀 수 있는 문제들로 다수 출제되었다. 앞으로 이 경향성은 유지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시험 자체가 구조적으로 재수생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시험인데, 이제 수능을 준비한 2023 수능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라면 지금부터 빠르게 선택 과목을 결정하고 개념부터 겨울방학에 확 다져놓고 들어가야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2022 수능 세계지리 문제에서 좀 까다로웠던 문제 3가지를 뽑으면, MCT 스픽 3가지를 뽑으면 첫 번째 문제가 9번 문제입니다. 국가별 인구구조 문제가 되겠고, 4번은 대륙별 도시 및 촌락인구. 두 문제의 공통점은 인구입니다. 결국에는 그래프 해석하는 게 좀 까다롭게 출제되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5번은 기후 문제인데, 아프리카 대륙에서 나타나는 기후 문제인데 이 문제들을 왜 픽했는지 이어서 1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고지도 문제입니다. 고지도 문제 같은 경우에는 동양과 서양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시대별로 좀 잘라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왼쪽에 나타난 가지도는 보자마자 딱 알 수 있습니다. 천하도가 되겠습니다. 조선 중기에 민간 주도로 제작된 지도가 되겠죠. 오른쪽은 제작자 이름 메르카토르 이름에 따서 그냥 메르카토르 세계지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의선이 표현되어 있고 정각성을 나타내는 특징을 갖고 있는 지도죠. 기억에 가는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다. 우리 중국 중심의 세계관 뭐라 그러나요? 중화 사상. 근거는요, 가운데 중국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운데 중국이 있다라는 걸 지도에 표현하고 있겠죠. 맞는 설명? 나는 경의선이 표현되어 있다. 어떻게 경의선이 직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직각으로 모든 경의선이 표현되어 있다라는 거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정각성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런데 정각성을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나타나는 단점도 있었습니다. 이 지도가 둥근 입체 3차원의 지구를 평면에 2차원의 평면에 나타내려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어느 한 곳에는 왜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 지도의 단점은 고緯도로 갈수록 왜곡이 심해진다라는 게, 면적이 커진다라는 게 단점이 될 수 있겠죠. 어쨌든 경의선이 표현되어 있는 건 맞으니까 니은 맞는 설명. 가와나무 모두 동양에서 처음 제작되었다. 가만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지도입니다. 리얼 가와나에 모두 아메리카 대륙이 표현되어 있다. 메르카토르 지도에 아메리카 대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천하도에는 아메리카 대륙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대신에 상상의 지명으로 나타낸 그런 지역들이 표시되어 있겠죠. 1번 간단하게 풀 수 있었습니다. 1번 같이만 나오면 좋은데, 2번. 자, 2번은 지역지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세계지리 하면서 여행지리 선택하는 학생들도 많은데, 우리 여행지리와 관련 오히려 좀 더 가까운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세계지리 했으면 당연히 여행지리도 수업을 들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자, 지도를 먼저 살펴보시면요. A는 아이슬란드 지역이죠. B는 노르웨이 지역이고요. C는 이탈리아 북동쪽에 위치한 슬로베니아 지역입니다. D는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섬이고요. 자료를 한번 볼게요. 가는 블루라군, 화산과 간헐천, 화산 나타나는 지역 대표적으로 지도에서 아이슬란드 화산 대표적으로 유명하고,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역시 판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는 화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로라가 나와 있습니다. 오로라는 고위도 지역에서만 나타납니다. 우리 아이슬란드 고위도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에 대한 설명은 A, 아이슬란드가 되겠죠. 자, 나를 보시면 포스토이나 동굴 카르스트 지역입니다. 유럽의 유명한 석회 동굴 중 하나. 이거 여행지리에도 나왔던 그런 지역입니다. 바로 C, 슬로베니아 지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만약에 B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경관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는 뭐 볼 수 있습니까? 피오르 지역? 이런 거 볼 수 있겠고, 또 백야 현상? 이런 거 볼 수 있겠죠. 자, D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화산 지형 볼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3번 넘어갈게요. 자, 3번은 표는 지도에 표시된 네 국가의 주요 수출품을 나타낸 것이래요. 그러면 지도부터 보는 게 도움이 되겠네요. 가장 왼쪽에 나타나 있는 이 남북으로 가장 긴 나라 칠레 되겠습니다. 칠레. 오른쪽에는 브라질. 브라질 하면 커피, 소, 그 다음에 포르투갈어 이런 것들이 떠올라야 되겠죠? 자, 여기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이지리아. 자,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는 에티오피아, 케냐? 맞죠? 케냐가 되겠습니다. 에티오피아, 케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표를 보면요. 가 같은 경우에는 원유, 천연가스 이렇게 높게 나타나 있네요. 원유, 천연가스, 오페크 국가 나이지리아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가. 자, 이번에는 나, 구리 하면 칠레입니다. 구리, 칠레, 구라, 칠레, 나. 가는 차가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차 많이 나올 수 있는 거 바로 또 케냐 지역에 차 많이 나올 수 있겠죠. 다. 자, 라에 대도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대도는 커피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커피 압도적으로 또 이제 브라질에서 많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나는 아프리카에 위치한다. 아프리카가 아니라 아메리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는 케냐는 세계에서 카카오 생산량이 가장 많다고. 카카오 생산량이 가장 많은 곳은 드록바의 나라 코트디부아르입니다. 코트디부아르. 드록바가 그 첼시 이제 뭐 명예 홍보대사인가 그거 하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자, 나는 가보다 인구가 많다. 나는 가보다 인구가 많다. 나이지리아가 인구가 훨씬 많죠.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많은 인구를 갖고 있는 나라고요. 다는 라보다 석유 생산량이 많다. 케냐가요. 석유 케냐와 그럼 거리가 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가나다라 중 사육두수, 소사육두수네요. 소하면은 브라질, 인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3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번 그래프는 가나다라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가나다라 각각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앵글로 아메리카입니다.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앵글로 유럽 이렇게네요.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꽉 솟아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게 총인구로도 사실은 구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총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가 어디입니까? 이 4개 대륙 중에서 아프리카죠. 아프리카. 그 다음이 유럽, 앵글로, 라틴 앵글로죠. 네. 라틴 나와 있으니까 라틴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총인구로도 사실은 구할 수가 있는데 라 보세요. 라는 촌락인구도 급증, 도시인구도 급증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 인구, 촌락인구 7억 명 정도, 도시인구 5억 명 정도, 전체 12억 인구 중에서 도시인구가 5억입니다. 그러면 도시화율이 높지 않죠. 이 중에서는 가장 낮다라고 볼 수 있는데 가장 낮은 대륙 아프리카죠. 됐나요? 네. 아프리카 해결.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여기 보세요. 이제 가가 총인구 가장 작아요. 총인구 가장 작다. 그런데 촌락인구는 거의 늘지 않는데 도시인구만 쫙 늘고 있다. 앵글로가 되겠죠. 앵글로. 자, 다를 볼게요. 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5억 5천의 도시 인구, 그 다음에 2억 정도, 7억 5천 정도고요. 자, 나 같은 경우에는 5억 정도에 뭐 1억 조금 넘네요. 6점 얼마 이렇게 되겠죠. 아무래도 다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촌락 인구는 오히려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인구 늘어나는 폭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자체가 많이 늘지 않는 지역이라 볼 수 있습니다. 어디죠? 유럽이죠. 그럼 나는 라틴은 계속 도시 인구가 늘고 있어요. 선택지 봅시다. 가는 나보다 국가 수가 많다. 가 같은 경우에는 앵글로 아메리카 단 2나라밖에 없습니다. 어디? 미국, 캐나다. 이번에 라는 다보다 1950년 전체 인구가 많다. 이거는 점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라 같은 경우에 1950년, 이게 1950년이잖아요. 1950년 인구가 다보다 전체 인구가 많다. 딱 봐도 전체 인구가 적습니다. 그죠?
가나다라 중 2015년 도시화율은 다가 가장 높다. 2015년의 도시화율, 2015년의 도시화율. 2015년에 하얀색으로 찍혀있는 점들인데 나는 뭐 나는 탈락이겠고 다가 가장 높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다가 가장 높다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건데 이게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니까 패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근데 계산하려면 라는 아니에요. 일단 라는 아니고 여기 더하고 이 인구 여기 더하고 도시 인구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건데 우리 또 문제 빨리 풀려면 이런 스킬도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 볼게요. 1950년에서 2015년 라틴 아메리카의 촌락 인구는 감소하였다. 라틴이죠. 1950년에서 2015년의 라틴 아메리카의 촌락 인구는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늘어났어요. 그렇죠? 감소한 거는 유럽이 감소했죠. 5번 1950년 2015년 도시 인구 증가율은 아프리카가 라틴 아메리카보다 높다. 도시 인구 증가율은 이 폭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가장 높은 게 아프리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높이가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가장 이 4개 중에서도 가장 높은 게 아프리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의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까다로운 자료였는데 아까 또 MCT 스픽에 나왔던 문제 아프리카의 기후 문제인데 바로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별건 아니에요. 별건 아닌데 그래프가 이게 생소해서 이제 픽을 한 거거든요. 그래프를 볼게요. 설명을 잘 봐야 돼요. 여기 이 각주로 다른 설명들을 학생들이 글씨가 작다고 해서 그런지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큰 힌트입니다. 가로축은 월기온 편차를 의미하는 거고 이 세로축은 월 강수 편차를 이용하는 거다. 요거를 인지를 하고 오른쪽 지도를 보시면 일단 B는 해발 고도가 높아요. 이건 금방 찾을 수가 있겠죠. 열대, 고산기후나 찾을 수가 있고 A 같은 경우에는 건조기후 지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C 같은 경우에는 온대기후 중에서도 지중해성 기후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겠죠. 금방 찾아볼 수 있는 거는 이 B 같은 경우에 기온변화, 영기온변화가 크지가 않잖아요. 거의 일정하게 항상 봄같이 그래서 상충기후라고 불리는 기후지역이기 때문에 온도변화가 거의 없는 지역을 먼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도변화 가장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이 나지역이 온도변화가 거의 가장 적다. 이 세 중에서는 이 온도변화의 폭이 가장 적다. 나가 아니라 가가, 그죠? 요렇게를 봐야 되기 때문에 가는 거의 요렇게 왔다 갔다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수량의 변화폭만 있지 기온의 변화폭은 없겠다. 그래서 가는 B가 되겠구나 라는 거를 인지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타도 좀 특이합니다. 타 같은 경우에는 강수량의 변화가 거의 없이 기온 변화만 크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 중에서 지중해성 기후 같은 경우에는 썸머드라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강수량의 편차가 어느 정도 있는데 이 건조기후 지역 자체가 강수량이 메말라 있고 월 강수량이 계속해서 적은 지역이겠죠. 그래서 이 기온의 변화로만 크게 나타나는 다 지역이 A가 되겠구나라는 걸, 다가 A가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남은 건 C니까 이제 4번이 답인데 지중해성 기후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기온의 변화, 온대 기후이기 때문에 기온의 변화도 어느 정도 있지만 강수량의 변화도 있다. 그래서 나와 같이 움직이는 곳이 바로 지중해성 기후구나. 이렇게 찾아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 지역을 다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보기에 가장 특징적인 지역을 가지고 그래프를 잡아내면 조금 빠르게 분석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6번 넘어갈게요. 세 국가에 대한 설명이랍니다. 이것도 이제 지역지리 관련 문제인데 지도 먼저 볼게요. 자, 여기는 어디입니까? 미얀마죠. 자, 여기는 필리핀이고요. 여기는 말레이시아입니다. 앞글자만 쓸게요. 가는 국가 내에서 이슬람교 신자 수가 가장 많다. 미얀마 불교 국가고 필리핀 크리스트교 국가고 말레이시아네요. 그렇죠? 여기가 말레이시아고
수도는 쿠알라룸푸르다. 말레이시아의 수도죠. 그리고 종교의 다양성을 존중해서 종교 관련 공휴일이 있습니다. 싱가포르도 마찬가지인데 말레이시아도 종교 관련 공휴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는 말레이시아. 나는 국가 내에서 불교 신자 소리 불교 국가라고 얘기했죠. 미얀마 해당되겠고 수도 네피도레요. 그리고 로힝야족 바로 미얀마에 거주하면서 이제 여러 분쟁들이 나타나고 있는 관련 지역이고요. 관련 민족이고요. 자, 다는 크리스트교 신자 수가 많다. 필리핀이죠. 필리핀 나오고 있고 수도 마닐라 나오고 있습니다. 다는 필리핀이 되겠습니다. 자,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시아에서 이슬람교 신자 수가 가장 많다. 말레이시아가 가장 많은 게 아니라 인도네시아가 가장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도네시아 줄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니, 말레이시아 줄여서 말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나의 여성 전통 의복은 아오자이겠다. 우리 아오자이는 베트남에서 나오는 전통 의복이 되겠죠. 틀렸고. 나시고랭 볶음밥을 의미하는 나시고랭 다는 필리핀이었습니다. 나시고랭은 어디입니까? 나시고랭 베트남, 타이 이런 지역들이 나시고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가나는 모두 타이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나는 미얀마입니다. 타이가 여기 있죠? 타이가 요렇게까지가 타이입니다. 예, 요렇게까지가 타이기 때문에 미얀마도 타이와 접하고 있고 말레이시아도 타이와 접하고 있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가나다 중에 수도 적도와의 최단거리, 적도가 여기 위치하고 있습니다. 적도와의 최단거리가 나의 수도 미얀마가 가장 멀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번 봅시다. 7번은 그래프는 주요 화석에너지 ABC 소비량을 나타낸 것이다. 여운제도 좀 까다로웠는데요. 일단 나와 있는 나라들 보면 미국, 중국, 인도 이렇게 잡아놔야 됩니다. 지금 그래프에 이 자원의 이름도 안 나와 있고 나라의 이름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힌트는 뭐냐면 지금 중국과 미국이 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석에너지 중에 상대적으로 개도국들은 개발도상국들은 석탄의 사용 비중이 높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국은 압도적으로 석탄을 많이 사용합니다. 전 세계 석탄 생산량의 50% 가까이가 중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지만 소비량도 약 50% 정도를 중국에서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A, B, C 자원에서 어떤 나라가 특정 자원을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어디입니까? A 자원을 나 국가가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중국이고 A는 석탄이 될 수 있겠구나. 오케이. 자, 다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물론 가가 좀 더 많지만 요걸로는 찾기가 힘들 것 같아요. 물론 가가 좀 더 많으니까 인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이제 BC를 보시면 석유 아니면은 천연가스가 되겠죠. 그런데 석탄이 개도국에서 사용 비중이 높다면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에서 사용 비중이 높습니다. 선진국은 미국이 되겠죠. C자원에서 보면 다가 가장 많은 비중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자원이 천연가스 그러면은 다 국가가 미국이 되겠습니다. A자원에서도 볼 수 있었다시피 가국가가 석탄 역시 그 다음으로 많이 쓰고 있었는데요. 인도가 되겠죠. B자원은 하나 남았네요. 석유는 어느 나라에서나 수송용, 도로, 항공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인구 대비해서 많이 사용되는 자원이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A는 산업용보다 수송용으로 소비되는 비율이 높다. 석탄은 산업용이죠. 수송용은 석유고 A, B, C 중에서 상용화된 시기가 가장 이른 건 석탄입니다. 우리 석탄으로부터 산업혁명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 에너지 자원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유탄, 천입니다. B, A, C 맞죠? 인도는 천연가스의 최대 수출국이다. 아니죠. 천연가스는 미국, 러시아입니다. 가는 아메리카 대륙이에요? 인도가요? 아니죠. 나와 다는 아시아 대륙? 아닙니다.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7번 정답 3번이고 8번 세계지리 퀴즈 지역지리 문제인가요? 다음 글에서 설명하는 가다 국가를 지도에서 찾아서 지운 후에 남은 국가 A를 쓰시오. A에 대한 설명이네요. 지도에는 4개의 국가, 설명은 3개의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먼저 볼게요. 자, 지도에 여기가 터키죠.
그다음 여기가 이집트. 이집트 아래 수단, 바로 밑에 있는 남수단과 분쟁에 있는 수단, 요거는 아랍에미리트.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가 설명부터 볼까요? 지중해와 홍해를 연결하는 수에즈 운하가 위치하고 있고, 여기서 끝났네요. 수에즈 운하 여기 위치하고 있죠. 피라미드, 스핑크스, 이집트 얘기하는 겁니다. 이집트 지워볼게요. 다르푸르 지역을 중심으로 인해서 아랍계 유목민과 아프리카계 정착농민 사이의 종교 및 민족 갈등 나타난다. 아랍계 유목민, 북부의 아랍계, 남부의 아프리카계, 수단이 관련됩니다. 수단 지우고. 슐탄 아흐메트 사원, 여기 터키 벌써 알 수 있겠는데요. 파무칼레 나와 있고 터키 얘기가 되겠습니다. 남아있는 건 아랍에미리트네.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설명. 흑해 연안에 위치한다. 흑해 바로 터키가 흑해 연안에 위치한 국가가 되겠죠. 사hel지대 아니고요. 크리스트교 아니죠. 이슬람교 국가고 지중해성 아닙니다. 아부다비와 두바이를 중심으로 해서 금융 및 관광산업 발달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지역지리 문제였고요. 9번. 그래프는 세 국가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아까 9번도 MCT 스피그에서 뽑았던 문제입니다. 9번 문제. 인구 관련된 문제고 이걸 왜 뽑았을까 한번 봅시다. 니제르, 벨기에, 카타르 세 나라다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니제르 아프리카에 위치하고 있죠. 벨기에 유럽 선진국이고 카타르 어떤 국가입니까? 이주민들이 많은 그런 국가가 되겠죠. 그렇죠? 어떤 이주민? 노동 이주민들이 많은 국가가. 자, 각 국가를 보면 0에서 14세 유소년층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유소년층이 압도적으로 높다라는 건 뭐예요? 출산율이 높다라는 거잖아. 어디겠어요? 아프리카, 니제르가 되겠죠. 니제르. 자, 나는 청장년층이 엄청 높습니다. 다는 노년층이 높아요. 노년층 높은 거는 유럽의 국가, 벨기에. 청장년층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나 같은 경우에 남자의 비율이 높아야 성비가 높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이주 노동자, 남자 이주 노동자가 많이 오잖아요. 청장년층, 카타르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끝난 게 아니라 또 찾아야 돼요. ABC 찾아야 됩니다, 이번에.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자, 봅시다. A는 1950년 대비 2010년, 2015년 자연 증가율은 줄었어요. 자연 증가율은 줄었는데 현재의 자연 증가율 보면은 1%인데 전체 증가율은 6%가 넘고 있어요. 그러면 다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사회 증가율이죠. 사회적 증가율이죠.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가 많은 카타르, 여기가 나가 되겠습니다. 카타르. 자, B 보기 전에 C가 더 좋을 것 같아요. C도 특징적이잖아요. 왜? 인구 변화가 그렇게 없어요. 특히 자연 증가율은 없는 자연 증가율에다가 더 줄었어요. 저출산이라는 거죠. 벨기에입니다. 여기가 다가 되겠죠? 그럼 요게 니제르가 됩니다. 니제르 볼까요? 자연 증가율이 높았는데 3%로 더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출산율이 높은 아프리카 국가가 맞겠죠.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짝짓는 게 끝난 게 아니라 또 설명이 있습니다.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0년, 2015년에 가는 2010년, 2015년에 가 이렇게 써놓으면 금방 풀 수 있는 거예요. 2010년, 2015년에 가는 요 흰색 점입니다.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으면 자연증가율이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플러스긴 플러스입니다. 이번에 2010년, 2015년에 다 여기 있습니다. 다의 흰색이겠죠. 유출 인구가 유입보다 많다. 총 전체 증가율이 0. 몇 프로가 되겠죠. 0.6%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자연 증가율은 뭐 0.1% 될라나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사회적 증감은 0.5%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유출 인구가 더 많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3번 1950년, 1955년 사이에 가는 여기 얘기하는 거겠죠. 흰색 점, 검은색 점. 요거는 나의 검은색 점보다 자연 증가율이 높다. 자연 증가율 여기는 요렇게 나가 더 높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번에 2015년에 중위 연령은 A가 C보다 높다. 이제 요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 A, B, C 또 적어줘야 되겠죠. 이게 헷갈립니다. 이제. A는 어디입니까? A는 아까 요거였습니다. 나가 A죠. 이렇게 써줘야 안 틀려요. 자, B는 가였습니다. C가 다였고요. 다시 중위연령은 A가 C보다 높다. 중위연령이 높다라는 건 노년층 비율이 높아야 되는 겁니다. 다가 높은데 A가 C보다 높다라고 얘기했으니까 틀렸죠.
2015년 총부양비는 AC 중 B가 가장 높다. 총부양비가 높으려면 어느 계층이 낮아야 된다? 청장년층이 낮아야 됩니다. 여기 청장년 비율 가장 낮은 곳 가입니다. 가는 B고요. 그러니까 B가 총부양비가 결국엔 가장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왜 MCT 스픽에 뽑았는지 알겠죠? 보통 이렇게 나오면 짝 짓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선택지까지 나왔고 선택지에서 가나다 ABC를 정확하게 구분해 주지 않으면은 헷갈려서 틀릴 수 있다. 이거 작정하고 틀리게 만들겠다라고 낸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하나하나 다 써줘야 돼요. 9번의 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번 넘어갈게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국가의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량을 나타낸 것이다. 일단 지도에 나타난 국가들이 어떤 국가들인지 한번 볼게요. 카자흐스탄이죠. 카자흐스탄 앞글자 쓰겠습니다. 이란이고요. 이란, 사우디입니다. 석유는 어디가 많나요? 석유는 아무래도 사우디가 많겠죠. 이게 지금 생산량이 가장 많은 국가의 수를 1로 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가 결국 가장 많다. 여기가 사우디가 되겠습니다. 가가. 천연가스 볼까요? 나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그 다음에 석유가 이란이니까. 천연가스가 이 셋 중에서 제일 높은 국가 역시 이란이죠. 이란. 그럼 나머지 다는 카자흐스탄. 나이는 이슬람교 성지에서 메카가 위치한다. 메카는 사우디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걸프 협력 회원국이다. 걸프는 페르시아만 주변 국가를 의미하는데 우리 카자흐스탄은 아예 떨어져 있으니까 걸프랑은 또 상관이 없습니다. 가는 나보다 총 수출액이 많다. 사우디가 아무래도 카자흐스탄보다 총 수출액이 많겠죠. 뭘로? 오일머니로, 석유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는 것보다 1인당 국내 총 생산이 많다. 석유로 인해서 많은 부를 쌓고 있고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국가입니다. 사우디가 더 많고요. 가나다 중에서 1차 산업 종사자 비율은 카자흐스탄이 가장 높습니다. 카자흐스탄이 가장 높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0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이제 11번. 다음은 지역의 지형 경관을 소개하는 거랍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남서부 해안 지역에서는 사운드로 불리우는 피오르 기역. 피오르는 빙식곡이 해수면 상승으로 침수되어 형성되었다. 빙하가 빙식곡을 만들죠. 빙식곡이라는 말 그대로 빙하의 침식으로 만들어진 골짜기인데요. 그 이후에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물이 들어찬 게 피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설명이 되겠죠. 니은, 호른입니다. 호른은 리을이네요. 리을에 대한 설명. 리을은 메사와 뷰트가 되겠네요. 메사와 뷰트는 경암과 연암의 차별적인 풍화 짐식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니은 주변에는 바다. 호른 주변에 바다. 그 다음에 선상지 주변에 에스커. 반대로 돼야 되겠죠. 바다가 뭐죠? 선상지가 여러 개 합쳐진 합류 선상지를 우리는 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틀렸고요. 디귿은 빙하 녹은 물이 모인 호수는 플라야보다 염도가 높다. 우리 플라야가 염도가 더 높죠. 이것도 반대로 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건조지형이기 때문에 염류의 집적이 일어나서 플라야가 염도가 더 높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12번 문제입니다. 자, 12번 문제는 식량 관련된 문제죠. 밀옥수수. 힌트가 될 수 있는 국가들을 찾기 전에 가나다에 없는 국가들을 찾으면은 아시아가 없죠. 앵글로 아메리카 없고요. 써놓고 하면 조금 더 쉬우니까 그렇게 써놓고 하는 겁니다. 아시아, 앵글로 라틴이 없어요. 자, A, B 중에 유럽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옥수수와 밀 중에 유럽이 더 많이 나타나는 거 바로 밀이죠. B는 밀, A는 옥수수입니다. 이제 가나다 찾아야 되겠네. 자, 옥수수 하면 아메리카고, 그런데 밀은 나머지 세 대륙 중에서 가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어디죠? 아시아죠. 특히나 체르노즘에 나타나는 흑토지대에서 또 많이 재배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면은 여기도 아시아가 되겠죠? 옥수수도 그렇고 밀도 그렇고 나대륙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대륙은 앵글로 아메리카가 되겠고, 앵글로 아메리카 주로 미국이겠죠, 뭐. 자, 다는 라틴 아메리카입니다. 미국의 힘이 엄청난 거죠. 혼자 이 대륙을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자, 이제 해볼게요. B는 A보다 총생산량이 많다. 우리 총생산량 순서 옥, 밀, 쌀 이렇게 들어가겠죠. 옥, 밀, 쌀. 바이오에탄올은 옥수수입니다. 밀이 아니고 A의 원산지, 옥수수의 원산지는 아메리카죠. 틀렸고요.
옥수수의 생산량이 가장 많은 국가 아메리카, 특히 미국인입니다. 앵글로에 위치한다. 맞습니다. 오케이? 자, 비의 수출량이 가장 많은 국가, 밀의 수출량이 가장 많은 국가, 가장 많은 국가가 애매한 게 미국, 러시아 이런 국가들이 비슷비슷합니다. 어쨌든 라틴 아메리카에 위치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12번 답은 4번이고 13번. 다음은 세계지리 수업 장면의 일부이다. 교사의 질문에 옳게 답한 학생만을 골라라. 자, 카나다 지역의 지형에 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카 지역부터 보겠습니다. 카 지역. 무슨 산맥? 아틀라스 산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틀라스 산맥 신기하고 기야? 신기조산대죠. 그럼 뭐 그레이트 디바이딩이 왜 나옵니까? 틀렸어요. 그레이트 디바이딩은 어디? 오스트레일리아 동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나해는 신생대 조산운동으로 형성된 산지가 발달해 있다. 나는 아프리카 순상지죠. 그쵸? 신생대와 관련이 없고요. 라해는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석탄 생산지 있다. 드라켄즈버그 산맥이 위치하고 있고, 그래서 남아공에서 석탄을 많이 생산을 해내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 다는 나보다 화산활동 발생 민도가 높아요. 다 같은 경우는 지구대죠. 지구대다 보니까 화산활동의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순상지는 안정육계이기 때문에 화산활동이 나타나지가 않죠. 자, 13번 문제는 우리에게 꿈을 주는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문제였고요. 14번. 자, 14번 문제. 5국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5국가 빨리 찾아봅시다. 일본, 중국, 인도, 그 다음에 여기 인도네시아, 여기는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죠. 자, 어떻게 찾아봐야 되냐면, 일단 원 사이즈가 여기 제일 커요. 그냥 중국입니다. 이 5나라 중에 중국 총생산이 가장 큽니다. 자, 그 다음에 중국은 찾았고, 말을 좀 보면은 3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높습니다. 나머지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호주 중에 3차 산업 종사자 높은 곳, 일본, 호주인데요. 국내 총생산이 라가 더 커요. 어딜까요? 일본이 되겠죠. 그렇죠? 일본. 그리고 2차 산업 종사자 역시 일본이 호주보다 높습니다. 왜냐하면 공업국가이기 때문에. 일본, 마가,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자, 가와 달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남은 건 인도와 인도네시아입니다. 아무래도 인도가 인구가 훨씬 많기 때문에 원의 사이즈도 커져야 될 것 같은데요. 2차 산업 종사자도 인도가 더 많습니다. 여기가 인도, 여기 인니, 인도네시아. 자, 가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회원국이다. 아닙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는 인도차이나 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국가연합이고요. 나는 몬순아시아에서 2차 산업 생산액이 가장 많다. 생산액이 가장 많다. 중국이죠. 바로 세계 공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2차 산업 비중이 높습니다. 3번에 다는 대찬적 문제 나오면 호주 나와야 되는데 틀렸고, 벵갈루루, 하이데라바드, 바로 인도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인도가 IT 기업이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의 회장님도 인도 사람, 구글의 회장님도 인도 사람. 5번 마이는 최상위 세계 도시가 위치한다. 호주의 웬 최상위 세계 도시? 최상위 세계 도시 3개 시작. 뉴욕, 런던, 글씨가 오늘 안 예쁜디? 그 다음에 도쿄. 여기 나와 있는 도시는 도쿄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14번은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빠르게 15번으로 넘어갈게요. 카나다 국가에 대한 설명인데요. 찾아볼게요. 이번에는 아메리카 지역, 특히 중남부 아메리카가 나와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죠. 자, 여기 지우고. 자, 첫 번째 가장 맨 위에 있는 나라 멕시코 되겠습니다. 멕시코. 볼리비아죠. 볼리비아. 여기는 아르헨티나, 메시의 나라 아르헨티나. 원주민의 비율이 높고 세계적인 리튬 생산지, 우유니 소금이니 헷갈리는 바로 우유니 소금 사막 어디입니까? 볼리비아가 되겠습니다. 볼리비아 힌트, 요것도 리튬 나왔습니다. 기출에 볼리비아 리튬 나왔기 때문에 또 다음 수능에서 체크를 해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수도 기역은 안데스 산맥 고산지대에 자리하고 있다. 바로 볼리비아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나는 원자재, 중간재를 수입해서 조립 가공해서 수출하는 마킬라도라, 바로 미국과 이 나라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어디죠? 멕시코가 되겠죠. 여기가 여기가 나.
그리고 아스테카 문명이 번성했던 곳이다. 바로 멕시코 얘기가 되겠고요. 다는 유럽계 비율이 높다 그래서 아메리카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백인의 비율이 높고 메시도 백인입니다. 아르헨티나죠. 여기가 다 아르헨티나 파타고니아 고원에는 지형적 요인으로 인해서 사막이 발달해 있다. 아타카마 사막을 얘기를 합니다. 1번 나에서는 어디죠? 멕시코에서는 종주도시아 나타나는 대표적인 국가 멕시코시티 수위도시죠. 맞는 설명입니다. 이번에 다에서는 포르투갈어를 사용한다. 아르헨티나 포르투갈어 아니죠. 어디가 포르투갈어예요? 브라질이 대표적인 포르투갈어를 쓰는 나라고 아르헨티나 에스파냐어를 씁니다. 3번에 가는 다보다 국토 면적이 넓다. 가는 다보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가 훨씬 높고요. 디귿은 북반구에 위치한다.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얘기하는데 전반적으로 나라 전체가 다 남반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틀렸고 기억은 니은보다 인구가 많다. 우리 멕시코시티가 압도적으로 더 멕시코시티가 압도적으로 더 인구가 많기 때문에 반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16번으로 가겠습니다. 세계지리 온라인 수업 장면의 일부이다. 교사의 질문에 옳게 대답한 학생을 골라라. A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지역, A 어딨죠? A가 안 보이는데? A 어딨죠? A 어디냐? 여기 있습니다. A를 못 찾았어요. A는 빙설기후 지역입니다. 그렇죠? 빙설기후 지역인데 침엽수림, 타이가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냉대기후에 나타나죠? 이 빙설기후 지역은 나무가 자랄 수 없는 무수목기후 지역입니다. 그래서 식생을 볼 수가 없어요. 자, B는 여기네요. 툰드라 기후 지역이네요. 연중 수백 미터 두께의 얼음으로 덮여 있습니다. 연중 수백 미터 아닙니다. 활동성이 나타나는 시즌이 있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 되겠고. 자, C 지역입니다. 냉대 기후 지역인데요. 커피, 모카는 우리 특히 커피 벨트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적도 주변에 특히 적도 주변에 고산 기후 지역에서 커피가 많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역시 관련 없는 설명. 자, C는 D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큽니다. C는 D보다 기온의 연교차 맞죠? 왜? 더욱더 대륙 내부에 위치하고 있고 위도도 더 높기 때문에 기온의 연교차가 가장 크다. D는 E보다 최하늘 강수량이 많다. 여기는 지형적인 요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강수량이 뚜렷한 반면에 D 같은 경우에는 계절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최하늘 강수량은 적고 또 최난월의 강수량이 많은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대되는 설명이 되겠죠. 16번 우리 정 학생이 정답이 됩니다. 17번 가나다 도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나다 도시를 찾아보겠습니다. 가는 수리적 위치로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냥 거의 영도에 가까운 경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국쯤이 아닐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세계적인 금융 중심지 관련 기업 집중되어 있고 템즈강 나와 있죠. 빅벤 나와 있고 우리 첼시 나와 있습니다. 런던이죠. 런던. 나는 세계적인 정치, 이것도 북반구입니다. 그리고 경도 보니까 어딘지 대충 알 것 같은데요. 국제연합, 맨하튼, 월스트리트, 브로드웨이, 세계 경제 중심지 뉴욕입니다. 뉴욕. 자, 다는 역시 어디입니까? 유럽인 걸 알 수가 있어요. 도심에는 상업 기능이 발달한 샹젤리제, 에펠탑, 루브르 박물관, 파리입니다. 빠르게 볼게요. 가는 앵글로 아메리카, 유럽에 있죠. 나이는 유럽연합, 미국의 웬 유럽연합? 자, 다. 파벨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파벨라는 브라질에서 파벨라 부르고 있습니다. 자, 4번에 나는 다보다 도시 발달의 역사가 짧다. 나는 신개척지니까 도시 발달의 역사가 짧죠. 4번이 정답. 5번 가나다. 모두 해당 국가의 수도이다. 나는 아니죠. 나는 뉴욕은 수도가 아닙니다. 미국은 워싱턴 DC를 수도로 하고 있습니다. 18번. 지도의 ABC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세계지리는 굉장히 지역지리에 좀 치중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로 보이고 있습니다. A. 소피아 앙티폴리스가 있다. 소피아 앙티폴리스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죠. A는 케임브리지 사이언스 파크, 영국의 첨단 산업지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B는 푸른번 철광석을 바탕으로 해서 제철공업이 발달했던 지역입니다. 제철공업을 발달했고
그 산지 중심으로, 원료 산지 중심으로 발달했던 전통공업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C, 선벨트 지역에 해당합니다. 실리콘밸리 얘기를 하네요. 자, D의 대표적인 도시, D는 바로 오데오, 연안, 디트로이트, 피츠버그 이런 도시들인데요. 유전을 기반으로 한 석유화학 공업이 발달한 휴스턴은 요 텍사스만 지역에 휴스턴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18번 미국 유럽 공업 지역이었습니다. 니은 디귿이고 19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요 문제도 조금은 까다로웠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요 문제도 한번 볼게요. 자, 아메리카 지도가 나와 있고 시차와 낮의 길이와 강수량이 나와 있습니다. 낮의 길이가 가장 긴 지역이 C인데요. 즉 그러면 적도에서 가장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지역은 남해기선에서 요만큼 떨어져 있는데 이 지역은 무려 북해기선에서 이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C가 아닐까라고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죠. 여기가 C라면 여기는 북반구고, 북반구라면은 나시기에 16시간이 나타난다라는 거는 가시기가 7월이구나라는 거를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가시기가 7월이면 나시기는 1월일 텐데요. 자, 1월은 강수량이 적어요. 15mm면은 적은 것입니다. 북반구 1월이면 강수량이 적다. 어느 정도 지금 맞아 떨어져가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나머지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 나머지를 보려면은 이제 적도랑 좀 가장 가까운 국가들을 좀 찾아보면은 요 지역이 지금 적도랑 가장 가깝습니다. 적도랑 가깝다라는 거는 뭡니까? 12시간이랑 가깝다라는 건데, 지금 시기가 가시기 7월이기 때문에 12시보다 높은 지역들은 북반구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B가 12시간보다 높기 때문에 여기가 북반구에 하나 더 점이 찍혀 있죠? B 지역, 여기가 되겠고, 그렇다면 지금 남아있는 A, D는 남반구에 위치하고 있는데, 남반구에 위치한 것 중에 조금 더 12시에 가까운 여기가 D, 그 다음에 조금 더 낮의 길이가 짧은 A가 적도랑 멀구나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반구 기준으로 가시기는 겨울이기 때문이죠. 다 찾았어요. A는 B보다 나시기의 정오의 태양고도가 높다. 정오의 태양고도, 12시의 태양고도가 높다라는 거는 여름이어야 된다는 소린데요. A는 B보다 나시기의 정오의 태양고도인데, 왜냐하면 나시기가 A 입장에서는 여름이기 때문이죠. 남반구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C는 D보다 체온의 평균 기온이 낮다. C는 D보다 위도 자체가 높습니다. 여기는 1월, 7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체한월이라 되어 있기 때문에 맞는 설명이죠. 자, D는 B보다 가나시기간 강수량의 차이가 크다. 자, D는 B보다 가나시기간 강수량의 차이가 크다라는 것은 뭔 얘기냐면 건기후기가 뚜렷한 지역이라는 소리죠. 여기는 왜? 사바나 기후 지역이기 때문에 맞는 얘기가 되겠죠. 자, A, B, C, D 중에 C가 나시기에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가장 받는다. C는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1년 내내 받지 않는 지역입니다. 아예 관련이 없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이 19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20번, 다음은 세계지리 수행평가 자료의 일부이다. 읽어볼게요. 환경협약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가는 1994년 프랑스 파리, 여기에서 파리협약 아닙니다. 파리협약은 2015년입니다. 1994년 파리에서 채택됐다. 건조반건조 황폐화. 그럼 A는 뭐죠? 사막화죠. A는 사막화. 사막화를 막고자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종합적 토지 개발을 수립했다. 사막화를 막는 협약, 사막화 방지 협약이 되겠죠. 사막화 방지 협약. 자, 이어서 2015년 10월, 이게 파리 협약이죠. 2015년에. 그리고 미국의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파리 협약 탈퇴를 선언했었던 그 협약이 바로 이 협약입니다. 비의 위협에 대한 전지구조. B는 평균 기온 상승을 2도보다 현재 낮은 수준으로 유지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가는 사막화 방지 협약이다. 맞죠? 유해 폐기물은 뭐예요? 유해 폐기물 관련된 협약은 바젤 협약이 되겠고, A의 사례 지역, 사막화 사례 지역, 아라에, 차드호, 그 다음에 사헬지대 이런 데가 되겠죠? 자, B는 오존층 파괴 아닙니다. 지구온난화입니다. 20번은 그냥 주는 문제네요. 마지막에 이렇게 꿈과 희망을 여러분들에게 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2 수능 세계지리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